네, 이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김종인 비대위체제 지금 각종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금 당의 전면적인 쇄신을 이끌고 있는데요. 통합당의 비대위원 중 한 분이시죠. 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 부산 해운대구 을이죠. 이 지역구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새 어려운 시절이죠. 지금 코로나19 해가지고요. 많이 예. 국민들도 힘들고 네. 국회의원들도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총선 이제 출마 당시부터 김 의원의 인생 스토리에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학교 중간에 중퇴하고 공장 생활을 하시고 또 이후에 주경 야독하시면서 사시에서 가지고 이제 변호사 활동을 또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셨는데 누구보다 또 보니까 비대위원을 맡으면서 여러 분야의 직함을 많이 맡으셨더라고요. 네네. 이제 의원 임기 시작한 지는 3개월 정도가 된 거죠. 네. 총선 끝난 지는 4개월 정도 됐고.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보니까요. 국회에서 활동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가장 힘든 게 말과 행동의 무게가 정말 무겁다는 거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하더라도 제가 담고 있는 언행이 그걸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로 인해서 당에도 지장이 될 수도 있고 국민들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네. 생각도 들고 또 변호사를 할 때는 그 사건 관계인이나 그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입법 활동 정책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라서 정말 더 무게감 있게 책임 있는 자세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네. 매일매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이제 국회로 들어오시기 전에는 좀 국회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시각이 좀 비판적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뭐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거나 저랑 뭐 네. 별 다름 없고요. 네. 좀 싸우지 말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제적인 일을 하면 좋겠다는 건데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싸울 게 아니라 일해야 될 텐데 하나하나의 행동, 물론 아까도 제가 언행이 참 무겁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 본질적이지 않은 걸로 너무 싸우고 있어서 그걸 쳐다보는 국민들은 한숨밖에 안 나오겠다 싶어서 많이 미안하죠. 네, 이제 당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이제 출범한 지 100일이 다 돼가는데요. 석 달이 좀 넘었죠. 그동안 당의 체질 개선과 또 쇄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국민들 또 언론의 주목도 받고 있고 최근에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당의 지지율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직접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전에도 통합당에 대한 이미지도 있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직접 활동을 시작했을 때 초반에 네, 통합당과 또 그동안에 지난 3개월의 변화 어떻습니까? 제가 밖에 있었을 때도 네. 국민과 좀 소통하고 공감했으면 좋겠다. 그게 좀 부족하다고 느꼈고 예. 제가 당선되고 나서도 당선자 대회에서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내보니까 당선자 대회 때나 의총 때 참으로 제가 생각한 것과 달리 자유롭게 초선들도 누구라도 앞에 나가서 자유로운 발언을 했었고 또 제가 처음에 당부한 것도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봉사 현장에 가면은 바로 거기에 간 목적에 맞게 같이 함께하는 노력을 하자 이런 것이었는데 이번에 수해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출발할 때부터 장화를 준비하고 고무장갑 준비하고 허드렛 일 할 복장으로 가서 열심히 그 피해 입은 당사자보다 더 열심히 복구를 위한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상당히 놀라고 감동이었죠. 예. 제가 처음에 간 게 충주였고 그 다음에 하동, 구례를 갔었는데 충주에 갔을 때 점심시간쯤 됐을 때 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저는 그 동네 주민인 줄 알았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근데 네. 그게 윤주경 의원이었고 태영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밥 먹고 나서도 특별히 뭐 국회의원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현장과 전혀 밀착해서 더 활동했었다. 열심히 네. 일했는데 저도 같이 화장실에서 안방에서 흙을 퍼내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죠. 그것이 아마 국민들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렇게 의원님이 느끼신 감동을 받는 것만큼 국민들, 네. 유권자들도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보여주기랑 실제적인 그런 활동의 차이는
뭐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저는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죠. 그게 예. 보여졌던 것 같고, 비단 그게 하나의 일회성이 아니라 의정 활동에서도 다 제각기 저는 열심히 한다고 제가 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종인 비대위가 최근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친호남 정당 관련 정책인데요. 네. 의원님 지역구가 있는 통합당 부산시당도 이번에 호남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네.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추진됩니까? 과거에도 보니까 호남 당협과 1대1 자매 결연을 맺어서 활동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호남과 같이 호흡해야 되겠다. 예. 대한민국 국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너무 분열이 좀 심화되었는데 우리 먼저 다가가고 마음을 얻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었고, 다행히 부산시당 위원장이 하태경 의원인데 네. 먼저 우리가 자매 결연을 맺자 해서 호남 지역과 1대1 자매 결연을 하고, 앞으로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정책 입법으로 도울 수 있는 것들 돕고 그런 일을 하자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특히 이제 호남에 뭔가 적극적인 행보를 두고 김정인 위원장 중심으로는 하고 있는데 네. 당의 전반적으로 얼마나 호응하나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데 당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종인 위원장님이 먼저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부산시당에서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부산시 15명 의원들이 또 보여주셨어요. 자발적으로. 예. 이것이 당에 아마 전반적으로 저는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본질을 이해하고 속마음을 안다면 진정으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고 통합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다 같이 긍정적으로 참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호남을 향한 적극적인 행보에 이어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이 통합당이 약자와의 동행, 사실 표방은 약자와의 동행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되자마자 내걸었던 구호 같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예,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는데 보니까는 그 10대 약속에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 네, 그것도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구호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내걸었다면은 기존의 이제 통합당 계열의 정당하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떤 행동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도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약자의 동행이 이 탁상 위의 동행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동행이 돼야 되고, 현장에서 먼저 눈으로 보고 본 것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이 느껴진 것을 입법과 정책으로 펼칠 때 비로소 진정한 동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생 특위도 제가 할 때 인적 구성을 다양화시켰습니다. 기존 예. 정당에 활동하지 않은 그 약자들을 대변했던 분들, 입양 가족의 대표라든지 한부모 가족의 당사자, 그다음 대한학교에서 활동해 오신 선생님, 이런 분들이 했듯이 약자의 동행도 구성원들을 네. 수십 년 동안 약자와 동행했던 분들도 포함을 시키고, 원내에서든 원외에서 자발적으로 실제적인 현장에서도 동행하고 입법과 정책으로 동행을 연결시키는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고자 하는 거죠. 네. 함께 가는 사회는 결국은 내가 먼저 나눌 때 저는 출발된다고 봅니다. 네. 당의 코로나19 그 대책 특위도 좀 구성이 돼 있죠. 네네. 예, 또 이제 김 의원님께서는 이제 보건복지 소속이시기도 한데 네. 아까 제가 앞서서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하고 전화 통화하는 게 이제 옆에서 이제 들으셨는데 네. 지금 이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점의 문제, 당장 해야 되느냐 말냐도 있지만은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보니까는 통합당에서는 이른바 그 당장 필요한 쪽에 먼저 선별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 당의 윤희숙 의원이 의견을 표명하셨던데, 저도 뭐 오랫동안 낮은
곳에서 생활을 약 해왔고 먹는데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소상공인 실제 결정하자. 지금 생계 곤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걸 예상을 했어야죠. 예상했어야 됩니다. 7월에 예상해서 준비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2차로 확산될 때 이 말이 나오는 게 좀 아쉽고요. 또 폭우로 인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벌써 추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그와 같이 이번에 생계 곤란을 입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근데 됩니다. 이번에는 지금 재원 문제를 정부나 여당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데요. 100% 국채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이런 얘기하고 있던데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네. 1차, 2차, 3차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우리 당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예상을 해서 그때 준비를 해서 대비를 했어야 마땅한데 참 그때 즉흥적이진 않을까. 물론 뭐 당장 죽어갈 때는 즉흥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생계 곤란을 겪는 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이렇게 급급할 수는 없죠. 네. 네, 김종인 위원장이 23일에 대한의사협회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의사협회가 내일 2차 총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서 의료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참 큰데 면담에서 좀 진전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저도 이제 보건복지 소속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이 코로나 전국이고 사실은 조금 느슨해진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정부가 의협의 목소리가 계속 나올 때 소통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사실은 의료진들이 1차 때 상당한 희생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네.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의협이 국민의 생명 안전에 있어서는 먼저 좀 자발적으로 파업을 택하지 말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라고 그전에 정부가 의협이 반대하는 인들에 대해서 좀 유보한 채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님도 그런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압니다. 예, 제가 앞서서 지금 비대위원으로서 당에서 여러 가지를 맡고 있다고 했었는데 지역 현안 관련해서 지금 현재 통합당 부산시당 오거돈 성추행 진상조사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 네. 오늘 보니까 경찰이 4개월 만에 수사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은 위험했어 하나 관련해서만 이제 검찰에 이제 강제 추행 행위만 적용했는데 네. 경찰의 이거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총선 전에 이미 범죄 사실은 있었고요. 총선 이후에 23일 날 오거돈 전 시장이 기자회견하면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성추행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사퇴를 했고요. 그러면 경찰은 부산 시민의 수장인 부산시장입니다. 네.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 시민에 대한 예의라면 중간에 수사 브리핑 정도라도 해야 되는데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가지고 있지 말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니까 검찰로 송치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서야 13개 혐의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그랬죠. 혐의를 인정하는 걸로 해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처음부터 당초에 휴대폰 압수수색한 거나 또 시장 집무실을 수개월 후에 압수수색한 것 자체가 저는 결국은 수사에 의지가 없던 걸로 보여지고요. 검찰은 이제 허점투성인 수사 결과물을 이제 받았는데 제대로 해서 검찰이야말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네,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두고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운데요. 벌써 주 원내대표가 미스터트롯 연출자를 만나서 자문을 구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현재 보궐선거 준비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뭐 당에서 사실은 이렇다 할 공개적인 준비는 없고요. 지금 그거 준비하기보다는 민생거가 너무 심합니다.
지난주까지 수해 현장에 네. 우리가 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몰두했고 지금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사실은 시민들의 관심은 그거는 사실 둘 지금 계제가 아니고요. 태풍도 역시 다행히 마찬가지. 조금 빠지는 쪽이라고 합니다만 좀 어떨지 모르죠. 그렇죠. 지금요. 네. 그래서 이 시점에 그거 말씀드린 게 사실은 제가 송구할 만큼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우선에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잘 이겨내고 나서 또 결산 국회 중이고 10월에 국감도 있고 그러고 나면 한 10월 말쯤에 아마 대충 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봅니다. 그야 뭐 논의되고 있는 것들 중에 최고의 시장 후보를 뽑기 위해서 당이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우리 김미애 의원님께서는 현재 통합당의 저출생 대책위원장, 과거에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만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저출생 대책위원장 맡고 계시는데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현실화를 위한 법안 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법안 핵심 내용, 그 취지 어떻게 설명 좀 주신다면요. 제가 1호 법안도 이 아이 키우는 부모를 위한 것이고 최근에 한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워킹맘, 싱글맘으로 아이 키우면서 영유아기 때도 힘들었지만 초등학교 입학기 때도 힘들었습니다. 또 주변에 맞벌이 부부들을 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또 2회 분할해서 3회 분할할 수 있도록 해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에도 한 번 더 육아휴직을 통해서 경력 단절 없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급여를 좀 현실화해서 하한과 상한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유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했지만 그래도 꿈꾸고 노력했더니 일도 할 수 있었고 예. 변호사도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그런 세상은 그래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더 힘들어진 세상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약자의 도형을 해야 되고요. 또 저처럼 많은 개천에 있는 아이들도 꿈꾸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공정의 가치가 회복되는 그런 세상을, 그런 대한민국, 다시 기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입법과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김미애 의원님 오늘 여러 가지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이죠. 김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